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평면세계가 12개가 있다고 했었지. 12개의 평면세계, 12개의 평면적 존재의 마지막 세계, 마지막 존재가 되겠다. 우리 세상은 29개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는 29개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지. 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번에 평면 존재, 평면적 존재의 마지막 세계,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이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 평면이 되겠다. 이 수직 평면 또한 타자와 대면하는 의지의 세계, 타자와 대면하지 않는 반인지의 세계, 전면 세계, 후면 세계라고 했었지. 타자와 대면하는 세계가 전면 세계, 그러니까 의지의 세계, 타자와 대면하지 않는 세계가 반의지의 세계, 후면 세계가 되겠다. 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이 반인식과 존재, 존재와 인식, 인식과 반존재의 평면 세계와 같이 전면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후면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적 세계가 되겠다. 이 반존재는 지금 이 자아가 있으면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를 치우면 자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자를 보지 않고 선생님을 봤으면 자가 없다는 느낌이 전혀 없겠지. 근데 이 자를 한번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자가 없어지면 자가 없네 라는 느낌. 이게 바로 반존재다.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형성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이게 반존재가 되겠다. 그게 이제 현재의 상태고, 과거의 사실이라면 과거에는 존재했었잖아. 근데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 그걸 허의 존재라고 한다. 허의 상태. 뒤에 나오니까 좀 더 보자. 그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직 미래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 그 상태를 연애의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반존재에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공허연 이 세 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반존재는 공허연 세 가지 존재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 존재하지 않는 존재,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야. 그 반존재와 인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반인식. 이게 경험적 반인식이 되겠지. 하지만 이 경험적 반인식 말고 본질적 반인식,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 썩어 들어가 있는 존재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고 했었지. 그거는 본질적 반인식이 되겠다.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평면. 좀 어렵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이건 완전히 미지의 공간이 되는 거야. 어떤 존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에 있어서 본인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평면이 되겠다. 나도 나를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평면이 되겠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타자가 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을 알 리는 없겠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의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그래서 반인식과 반존재의 세계는 분열된 존재. 이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 분열된 존재가 본질적,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와 만드는 깊이 감추어진 영역이다. 본질적,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와 만드는 깊이 감추어진 영역. 미지의 영역이지. 경계가 없어. 무한한 세상이 된 거야. 여기 뭐 다른 측면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반존재와 반인식은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경계가 지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 되겠다. 그런 자신의 존재가 되겠지. 반존재가 구성하는 공허연의 세계는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다. 현재 존재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 공이라고 했지.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세계, 존재, 그것이 연의 세계가 되겠다. 자, 그것이 반인식화됨으로써 이런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그것이 반인식화, 인식이 분열됨으로써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세계. 자,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자.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반인식과 반존재의 세계는 존재의 분열된 세계가 인식화되지 못하고 본질적,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와 구성하는 평면 세계이다. 반존재가 구성하는 공허연의 세계는 그것이 반인식화됨으로써 더욱더 깊은 심연 속으로 사라진다. 방금 전에 정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되겠다. 사실적 반인식 세계는 사실적 인식은 사실인식과 원리인식이 있다고 했었지. 사실인식은 이건 자네, 색깔이 하얗네, 이 속에 숫자가 써져 있네.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 인식, 그게 사실인식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번에는 사실적 반인식 세계는 이게 하얀 자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자, 깊이 생각해서 그게 어떤 얘기인지 스스로 파악해봐. 사실적 반인식 세계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 속으로 그 대상을 위치시키는 세계이며 어렵다.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기 바란다. 그 다음에 원리적 반인식은 대상의 원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 속에서 그 대상을 위치시키는 세계. 이랬지?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 속으로 그 대상을 위치시키는 세계. 사실적 반인식은 그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 원리적 반인식은 대상의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적, 본질적 반인식 속으로 대상을 위치시키는 세계이다. 자, 내용이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이와 같은 반인식은 대상을 인식하지는 못하면서 사유 가능한 세계를 위치시키고 또 구성하며 반존재의 불확정성과 반인식의 불확정성에 의해서 수직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를 구성한다. 그렇지? 여기 수직적 불확정성의 세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이와 같은 반인식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유 가능한 세계를 위치 구성하며 반존재의 불확정성과 반인식의 불확정성에 의해서 수직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를 구성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얘기야. 이거는 반존재와 반의지의 불확정성에 의한 평면 세계는 인식, 반인식의 선형 세계가 배제된 사이 평면으로 자신의 의지가 분열된 세계의 특성으로부터 수평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로 규정한다.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의들은 우리 통합사유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많은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공부해야 된다. 자, 수평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로 구성된다. 그래서 수직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는 의지 작용에 의해 자유공간으로 전환되며 수평적 불확정성의 평면 세계는 인식에 의해서 자유공간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도형에서 반존재와 반인식의 이 평면은 의지작용을 통해서 이 평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고 반존재와 반의지의 이 평면 세계는 이쪽 평면이다. 이쪽 평면 세계지. 이 평면 세계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다른 다른 평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거야. 자, 인식에 의해 자유공간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로부터 자신 또는 주변 누군가가 지금 불안 속에서 정신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게 그 반존재, 자기 자신이 또는 타자가 또는 자기 자신이 불안 속 정신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반존재와 반의지의 세상에 반존재와 반의지의 의지적 존재에 자신이 빠져 있고 그 존재에 의해서 자신이 약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자신 또는 그를 누군가 타자 또는 자신을 그, 그 불안적 우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합사유를 통해서 아까 존재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 어, 평면은 의지를 통해서 의지적 사유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었지.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어렵긴 하겠지. 하지만 일단 그 평면 세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자폐 현상 있잖아. 자폐 현상. 자폐 현상은 타자와 서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지. 자신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자폐 상태인데 그 자폐 상태의 원인이 바로 반존재와 반인식의 측면에 갇히게 됐을 때 우리는 자폐 현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의학적으로 뇌세포의 약간 이상에 의해서 이 좌뇌우뇌 그런 변형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정신 분석을 해보면 반존재와 반인식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폐의 세계에 빠져 있게 되는 거야. 그 자폐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자. 이 통합사회 철학 2부에서는 첫 번째는 통합사회 철학 전체를 설명하는 거의 일부고 2부는 우리 현실 세계, 실제적 우리 삶의 세계를 통합사회 철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어, 다시 두 번째 통합사회 철학으로 소개하게 될 거야. 강의하게 될 거야. 그때 조금 더 자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에 대한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 뒤에도 잠깐 자폐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번 평면세계 설명에 대한 뒷부분에서도 자폐 현상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대상을 실제로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사유 가능한 세계는 대상을 잘 모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세계는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의외로 쉽게 경험된다. 자, 어떤 건지 보자.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태양의 온도가 6,000도 이상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렇지? 그거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열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온도를 예측할 수 있잖아. 그것이 매우 뜨겁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사실적 인식이지. 그 뜨거움의 정도는 인간으로 6,000도가 어느 정도의 뜨거움인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걸 알게 되면 이미 죽게 되니까 사망에 다다르기 때문에 6,000도가 100도라면은 이게 어떤 거라는지 알 수 있잖아. 아, 뜨겁다. 이게 피부가 상한다. 하지만 6,000도라는 온도가 어떤 느낌으로 올지는 우리는 인식 불가능하지. 하지만 보자. 부연하면 다시 설명하면 태양의 온도와 같이 인간 감각으로부터 경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사유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인식은 불가능하다. 아, 굉장히 뜨거울 거야 라고 예상은 하지만 인식은 그 원리를 알고 그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가 인식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진리적 결론, 이게 인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식 상태에 다다를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유는 가능하지만 인식은 불가능하다. 이게 그런 얘기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반존재에 적용시키면 태양의 온도 경험을 반존재에 적용시키면 공허의 세계는 사유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인식은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해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정의 부분, 과연 어떤 것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우리 삶 속에서 자폐 현상이라든지 절망 현상이라든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를 잘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의 이 평면세계, 수직 평면세계에 대해서 정의를 중심으로 공부해봤고,
이 반존재와 반인식이 우리 29개 존재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평면 특성을 가진 존재가 살고 있는 평면인지를 파악해 봤다. 자,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깊이 사유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세계를 알아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